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띕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0년 54만 명에서 2023년 172만 명으로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제는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이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니?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살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취미생활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니 전혀 외롭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들려옵니다. 물론 홀로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느려지고 때로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죠.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똑같이 혼자 살아도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하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차이를 만드는 비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자립.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 1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외로움은 별거 아니지만 경제력은 필수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장 잔고가 여유로워야 마음도 여유롭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긴급자금만 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6세 김할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정리해 장남에게 주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엔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대하던지. 하지만 집을 팔아 새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 방은 점점 창고가 되어갔고 손주 돌보기와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됐어요. 밥도 제가 차려야 했고 나중에는 요양원은 괜히 있냐는 말까지 들었죠.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에 홀로 서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처럼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삶의 주도권과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는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아도 주위의 수많은 사연을 통해 듣고 보았죠. 반면 75세 박할아버지는 은퇴 전부터 작게나마 저축하며 연금을 들어놓았고 지금은 자녀가 함께 살자 해도 내가 관리하는 통장과 작은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삶의 주도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리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최소 10년치를 준비하고 의료비와 긴급자금도 별도의 통장에 마련해 두었죠.
특히 재산을 정리할 때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도 미리 알아보고 가입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지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긴급 상황 대처법. 혼자 살 때 가장 두려운 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입니다. 집에서 나가려는데 가스 불을 끄는 걸 깜빡했다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아무도 없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신없이 허둥지둥하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죠. 70대 한 어르신은 이럴 때를 항상 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전 요즘 만약을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화재 감지기와 가스 차단기를 달아뒀어요.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는데 이런 장치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처럼 생긴 비상 가방도 마련했죠. 거기에 신분증, 보험증, 응급약품, 자주 먹는 약 목록, 자녀 연락처 같은 걸 꼭꼭 눌러 담아두고 있어요. 혹시나 응급실에라도 실려 가게 되면 이 가방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요. 이렇게라도 해놓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요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큰 힘이 됩니다. 노인 가정의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장실에 응급 호출기, 현관문에 출입 감지기,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주고 게이트웨이를 협탁에 두도록 하여 응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19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혼자 쓰러져 있는 상황과 같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119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73세 백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AI 기계지만 매일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옵니다. 불편한 데는 없느냐? 약은 잘 먹었느냐? 친구와 잘 지내느냐? 깜빡하고 전화를 못 받으면 복지관에서 직접 전화를 주시죠. 정말 친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챙겨주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죠.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연락할 곳이 있어서 안심됩니다. 물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니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깜박깜박하는 순간도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화재 감지기나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용 가방에 건강보험증, 비상금, 연락처를 넣어두면 어떨까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가까운 병원 연락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연락처, 응급의료정보 등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망을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활용하면 화재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서비스 덕분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받고 소통을 하니 진짜 혼자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스스로의 삶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 나이 들어가면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아프면 어쩌나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주나 하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관리는 소홀한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혼자 사는 이웃은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아프지 않다고 앞으로도 괜찮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과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아프고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79세 정연숙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죠. 혼자 살다가 아프면 정말 서럽습니다. 약 한 봉지 사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아프다는 것이 더욱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혼자서 병원을 가기도 쉽지 않죠. 이렇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는 일은 더 힘겨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70세 한 어르신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매일의 습관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누워있구만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덕분에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라도 도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 정기검진, 치아관리, 이런 기본적인 노력들이 쌓이면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스스로 장을 보고 약국에 들러 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평생 배우는 자세. 보건복지부의 최근 연구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면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죠. 또한 작은 성취의 기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글자 하나 입력하기도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음식도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나이에 뭘 하며 주저하던 마음이 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은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배운 것을 복습하거나 활용하면서 하루가 더욱 풍성해지죠.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림 교실, 스마트폰 강좌, 외국어 수업, 요리 교실, 댄스 교실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도전해 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할머니는 70 넘어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시회도 가시며 혼자서도 빛나는 취미 생활을 누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움에 도전하고 계시죠.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에 얼굴이 보인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고 그래서 배우기로 마음먹었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글자 하나 입력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세계 여행도 다니죠. 요즘은 유튜브로 영어도 배워요.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하루하루가 즐겁죠. 휴대폰 화면을 넘기실 때마다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배움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움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감사하는 마음.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자유롭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들에 아쉬워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하루 중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산다고 외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 커피 한 잔 나누며 수다 떨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70대 한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잃어가는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죠. 아,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할아버지의 방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는 감사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다. 손녀가 전화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받은 것을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고요한 행복으로 바꿔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나누는 기쁨이 있고 일상의 작은 축복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지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자립. 두 번째, 긴급 상황 대처법. 세 번째, 건강관리. 네 번째, 배우는 자세. 그리고 5번째,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닌 오히려 풍요롭고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린 한스 아이킨베리 교수는 90세가 넘어서도 나이 들미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빈 페이지를 앞에 두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죠.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노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혼자 보내는 시간은 삭막한 여백이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걸 한 번에 실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는 베란다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 뒤를 돌아볼 때 잘 살아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